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2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을 꾸준히 달리시는 분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1년에 한 번은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달리십니다.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소설책이 나오고 거의 일주일에 60km씩 뛸 수 있었던 그 꾸준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루키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아마도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라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2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을 꾸준히 달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달리십니다. 유명한 마라톤들, 보스턴 마라톤이나 아테네 마라톤, 뉴욕 시티 마라톤 이런 마라톤을 완주한 그런 기록이 있으시고 기록도 아주 준수해요. 3시간 30분 이내로 들어오신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평범하게 뛴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뛰어난 꾸준한 러너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본인이 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달리는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달리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담백하게 표현을 내놓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드시고 그리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흔히 지필을 하십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본인의 루틴이에요.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소설책이 나오고 에세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이제 그렇게 몰두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에 달리기를 합니다. 마치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와 같은 그런 삶을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도 매일 새벽 기상해서 오전에 학업과 연구에 몰두를 하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몇인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칸트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그런 패턴들도 사실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 말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지내게 되면서 달리는 일이 다시 매일의 생활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다. 꽤 착실하게 달리고 있다. 내가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한다면 일주일에 60km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km를 달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0km, 한 달에 대충 260km라는 숫자가 나에게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일단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기준, 꾸준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야나두의 김민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민철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주위에 워낙 성공한 창업가들도 많이 보고 업계에서 탑티어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고민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딱 한 가지는 진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크게 목표를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일상에서는 굉장히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수준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벌겠다, 그걸 위해서 올해는 얼마를 모으겠다, 그걸 위해서 상반기에는 얼마를 모으겠다, 이렇게 수치화된 행동 지침이 있는 분들, 그러면서도 큰 목표를 계속 꾸준하게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 큰 성공을 이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10km라는 수치화된 목표가 있습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이라는 것은 수치화된 목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달리기의 매력에 대해서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의미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나의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스포츠였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보면 알게 되지만 레이스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러너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 목표를 정해서 레이스에 임한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그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축구나 야구처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스포츠가 달리기는 아니죠. 올림픽 게임이다 이런 것은 변론으로 하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시간, 자기와의 기준을 놓고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달리는 과정이 소설을 써나가는 그 행위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왜? 외부의 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담담하게, 조용하게, 담백하게 본인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층 더 나은 결과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했다는 확실한 실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에 손에 맡기면 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신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 곧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루키의 또 다른 에세이집이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내 나름의 고유한 시스템을 나는 오랜 세월을 들여 마련하고 내 나름대로 꼼꼼하고 주의 깊게 정비해 가면서 소중하게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먼지를 닦고 기름을 칠하고 녹이 슬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보잘것없지만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실감을 믿기로 합시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글을 쓰는 자로서도 또한 그걸 읽는 자로서도 실감보다 더 기분 좋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로 느끼는 감각, 감정들,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휩쓸릴 필요 없이 본인이 만족스럽게 글을 썼다, 아주 개운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었다, 내가 오늘 일과를 8시간을 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채우고 귀가를 한다,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일을 똑부러지게 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만 느껴지는 자족감과 실감을 일상에서 느끼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만족한다 라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본인 일상 속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하루키의 이런 꾸준함, 40년을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매일 5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몰두하고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거의 일주일에 60km씩 뛸 수 있었던 그 꾸준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루키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단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기록할 것,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하나의 편으로 만들 것이라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이런 부분들은 체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고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런 패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습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생각보다는 인생 전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너무나 크고요. 특히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습관이 미치는 패턴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이 체력을 기르는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때때로 소설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공백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다. 김연아 선수가 어릴 때 매일과 같이 이제 훈련장에 가서 어머니랑 진짜 고된 훈련을 하고 발목 부상 속에서도 진짜 계속 점프 훈련을 할 때 그때 기자가 그 과정을 찍으면서 물어봅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연아 선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고 몸이 시켜서 하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오늘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나? 오늘 내가 꼭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단순하게 일상을 만들고 생각도 단순하게 하고 그냥 일단 문 밖으로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는 원래 재즈바의 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루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즈바 사장이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을까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자, 뭔가를 써야지 하면서 알게 됐지만 나는 제대로 된 만년필 한 자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신주쿠의 기노쿠니야 서점에 가서 원고지와 1000엔 정도의 셀러 만년필을 사왔다. 참으로 조촐한 자본 투자였다. 그때가 봄이었는데 가을에는 400자 원고지로 200매 정도의 작품 한 편을 다 썼다. 그게 바로 현재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는 작품이다. 나로서는 작품이 햇빛을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하는 것보다 그걸 다 써낸 일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를 경영하고 나 자신도 매일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칵테일이나 요리를 만들고 한밤중에야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원고를 쓰는 생활을 3년 가까이 계속했다. 보통 사람의 2배쯤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다. 나 스스로도 이 정도라면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설을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완성시키고 싶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게를 일단 접고 일정 기간 소설 집필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키는 재즈바를 운영하는 조그만한 가게 사장에서 3년간의 본인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소설을 쓰고 이걸 가지고 원고도 제출을 하고 또 상도 받고 하면서 점점 소설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재의 발을 딛고 트라이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그 꿈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선명해진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월 차선을 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그런 현실적인 고민의 과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키는 이제 이 달리는 과정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무렵에 써놓았던 간단한 일지를 다시 읽고 글로 정리하고 있다.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시절의 내 심정을 기억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 자신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저는 기록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찰나의 그런 귀찮음도 있지만 기록에 주는 장기간 남아있는 그런 달콤함,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릴 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허무감을 채워주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믿고요. 그것이 미래의 나와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이 정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그때 사실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 아름다운 순간이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본인의 엔진 크기를 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엔진 크기를 몰라서 그냥 엔진이 터져버리거나 엔진에서 불이 나거나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수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달려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엑셀을 밟아서 엔진을 과열시키죠. 그리고 그 엔진은 버티지 못하고 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마지막 1년이 남으면 그때부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가 다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고요. 거의 2000페이지짜리 법서를 8권을 통째로 암기를 해서 그렇게 기록형으로 서술형으로 객관식으로 시험을 5일 동안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잘 준비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불안감에 쫓깁니다. 잠을 잘 못 이루죠. 내 체력이 10시, 11시 정도 완전 바닥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독서실, 열람실에서 밤을 새워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내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리를 못 뜨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날은 항상 망가집니다. 이제는 좀 엔진이 돌아가면 안 되는 그 순간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멈춰줘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날 달릴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멈추지 못하면 뒤에 레이스를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멈출 때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밟을 수 있는지 그 선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엔딩 씬이에요.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년생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글입니다. 꾸준히 달리는 그런 하루키의 모습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그런 일상의 저항들과 불편함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이뤄나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에세이였던 것 같고요. 글 자체가 너무 담백하고요. 너무 잘 읽힙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일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